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다음이요. 연정위원님. 네. 복귀영 의원이요.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헌법재판관 임기 6개월 연장하는 법안 냈습니다. 김현정 의원도 후임자가 임명 안 되면 임기 연장한다. 그러니까 4월 18일에 문영배 대행,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만약 후임이 임명 안 되면 문영배, 이민선 두 분의 임기 연장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위인설법, 즉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민주당의 어떤 이 움직임이 오히려 문영배 그다음에 이민선 재판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떠안겨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후임자 결정 때까지 이제 임명을 계속 직을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법에 일단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도 임기가 예를 들어서 끝났는데 후임자가 혹시 선출이 안 되면 계속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딱 6년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4월 18일 날 되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데 저는 이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 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권한, 즉 이 두 사람은 다 대통령 추천 권한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임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꺼내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과 취향이 비슷하고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비슷한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을 계속 임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탄핵 관련된 사안들 이거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한 게 아닌가? 저는 왜 이런 의미를 간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딱 이틀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대 4가 나왔어요. 인용이 4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인용 이 투표에 바로 문영배, 이민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인용을 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이틀 동안 얼마나 위헌적인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걸려있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결국 저런 위인설법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복귀영 의원 얘기 다시 보시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서 6개월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복귀영 의원 얘기 다시 보시죠. 불가피한 헌재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정인, 문영배 대행과 이민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입니다.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사실상 특정인이 적용받을 게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김영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으로 보면 현행법상으로 그 기본적인 법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지금 개헌 논의가 있는 만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현재 현행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찬핵 심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금 지금 두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통령목,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대통령목이고 다음 대통령이 그 두 사람을 또 충원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두 명을 집어넣는 구조를 생각해 본다라면 사실은 이것은 또 민주당의 대선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최소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예 미국의 그 상하 양원제에서 상원이 다투는, 예를 들면 100명이 3분의 2로 통해서 하고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 결론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현행법을 꼼수로 연장해서 이 체제를 더 연장시켜 보겠다
차라리 김현정 의원의 안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후임제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6개월 이전에는 후임자도 정하지 말라는 것이 복귀양 의원의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안이 될 수 있겠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9명 혹은 8명에게 목을 매는 이 구조가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배 대행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 위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 및 군인들의 진술조서 및 비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증거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점에 대한 이의를 했습니다만 문영배 소장 대행은 바로 면박을 주고 거부를 했습니다. 문 권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헌재의 불공정 위법한 심판 절차의 진행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공판 기일을 재판관들이 임의롭게 한꺼번에 여러 차례를 지정을 해서 속성으로 진행합니다. 증인 신문할 때 마땅히 기회를 주어야 할 비청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적어가지고 대리인한테 주십시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규정의 근거가 뭔지.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